제가 유튜브에서 재밌게 본 영상 중에 그 인강 강사 정승재님 아세요? 정승재 선생님의 인강 일부를 편집해서 올린 서울대 교수님이 알려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잘생기고 예뻐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부모님 잘 만나서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 서울대 교수님이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한 문제를 일주일 동안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단순히 노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하고요. 어느 정도냐? 지독함이 있고 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독하게 해야지. 끈기 있게 해야지. 아자 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정도 생각해서 될 거였으면 진작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끈기 있게 한 가지를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표한 거 끈기 있게 못할 때 많아요. 아, 그러면 왜 그러는 거냐? 이 지독함, 끈기 같은 동기부여 관련된 어휘들이 너무 멋있게 포장되어 있어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동기부여 영상들 어떻습니까? 장엄한 음악이 깔리면서 근육질의 남성들이 막 등장하면서 멋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을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멋있게 못 사는 걸까요? 현실은 실제로 그렇게 멋있게 포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배경음악이 깔리지도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영화 속 히어로처럼 불굴의 의지로 꽉 차 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 지독해야 한다. 솔직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끈기라는 단어의 진실에 대해서 진짜 끈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성공 비결이라는 이 끈기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공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 앉을 정도 아닙니까? 그 어떤 책에서도 여러분 끈기 필요 없습니다. 대충 사세요. 조금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에서는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꾸준히만 하면 된대요. 그리대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끈기라는 단어를 계속하라는 말의 의미를 텍스트로 볼 때와 내가 실제로 겪을 때는 완전히 다른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끈기라는 걸 자기계발서 읽고 동기부여 영상에서만 보고 이게 끈기구나 라고 파악한다는 건요, 마치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랑 똑같은 겁니다. 텍스트에서 이렇게 하면은 연애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럼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를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필수 자질이라는 이 끈기의 현실, 우리가 끈기를 발휘함에 있어서 맞닥뜨릴 현실은 무엇이냐? 첫 번째, 처절함입니다. 끈기를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표는 바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든 성장을 이뤄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성장이란 단어도 너무 낭만적이에요. 장밋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성장이란 단어가 진짜 사람 피 말리고 죽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땀 닦으면서 아, 오늘도 성장했다. 이럴 게 아니고요. 군대 특수훈련처럼 진짜 욕 나오면서 아 하면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차라리 성장이란 단어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의 저자이신 손웅정 감독님의 스토리를 보면은 성장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손웅정 감독님은 1988년에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90년 시즌 끝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계를 꾸릴 방법이 막막해서 공사판 막노동을 뛰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은퇴 1년 전에 첫째인 손흥윤 님께서 태어나셨고 은퇴 2년 후에 손흥민 선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손흥정 감독님 뉴퀴즈 출연하신 거 보면요, 정말 그때 힘들었던 처절했던
처절했던 스토리를 풀어주십니다. 막노동 뛰는데 건물 지하실 방수 작업한다고 그 지하가 너무 낮아서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고인물을 퍼낸 다음에 방수 작업을 했다.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릴 때 컨테이너에서도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킬 땐 어땠나요? 하루에 리프팅을 300개 이상 하고 한 100개 하다가 떨어지면 다시 했습니다. 마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공차게 해준 게 아니라 기본기 훈련, 하루에도 슈팅을 몇백 개씩 하는 루틴을 계속 반복했어요.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 친척 집에도 가지 않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이 생활 어디에 성장이란 단어에서 느껴지는 낭만이 느껴지냐는 거죠. 성장이란 단어 뒤엔 뭐만 있어요? 처절함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장의 진짜 모습이에요. 운동선수만 그러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의 멘토로 활약하고 계신 너나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투자자가 겪는 처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투자를 한창 하실 때 역전세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역전세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전세가 1억의 세입자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혹은 2년 뒤에 전세가가 8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2천만 원 내가 뱉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물론 처음에 받았던 전세금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돌려줄 수 있겠죠. 근데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전세금을 다른 곳에 다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전세가 동시에 여러 개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냐? 몇 천만 원,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한 2달, 3달 안에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거 뭐 대출 받으면 되지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1년 혹은 2년 뭐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3년치 연봉을 몇 달 만에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혹시 당장 현금 흐름이 막혀서 내가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던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진짜 사람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공포로 다가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경매 넘어가고 망할 수 있다는 그 공포는 진짜 생존 위협이에요. 그리고 그런 역전세 과정을 겪고 나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아,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역전세에 항상 대비해야겠구나라는 성장이 그때서야 일어나는 겁니다. 처절함을 딛고 일어서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업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성공한 사업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본인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풀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인사관리를 잘 못해서도 있지만 어쨌든 한 팀장급 되는 인원이 10명, 20명이 한 번에 나간다고 했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나간 것도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전부 일괄적으로 그냥 빵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망할 뻔하고 진짜 사업 접어야 되나? 까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믿던 직원이 뭐 가정에 무슨 사연이 있다, 뭐 누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짠한 마음에 1억 정도를 빌려줬대요. 근데 사실 가족이 아팠던 게 아니고 그 돈으로 토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어떤 성장이란 단어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바이브가 느껴집니까? 그딴 게 어딨어요. 그냥 처절함밖에, 정말 냉혹한 현실밖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처절함을 딛고 일어서면 뭐가 찾아와요? 성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성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처절한 현실을 버텨내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끈기를 발휘하라는 말의 진실입니다. 성공하는 방법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를 발휘하면 돼요. 근데 왜 성공한 사람이 소수예요? 그 끈기가 이렇게 처절한 거니까, 이렇게 힘든 거니까, 성장하고 성공한다는 게 정말로 하나도 낭만적이지가 않으니까. 성공하려면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진부한 조언이 시대에 상관없이 유효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끈기란 처절함을 견디면서 발휘하는 것이지 어떤 장밋빛 아름다운 현실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끈기가 성장과 성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성공은 처절함 속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끈기의 두 번째 진실, 바로 결심입니다. 우리가 끈기를 발휘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처절한 현실을 버티고 있더라도 그걸 버티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어야 하고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시나 아까 성장이란 단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기대,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합니다. 그리고 너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어감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기대와 희망이란 단어를 착각한 사람들이 뭔 되지도 않는 목표를 세워놓고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가만히 있어도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일까요? 그릿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한 가지다. 날씨가 화창하기를 또는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희망이다. 이런 희망에는 책임이라는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상황을 개선시킬 책임은 우주에 있다. 그릿을 좌우하는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끈기의 비밀이 뭐라고요? 끈기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대와 우리에게 필요한 끈기는 뭐에서 비롯된다? 결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에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아자아자 혹은 산 정상을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로 간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이미지를 상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목표가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밝은 미래가 안 보여요. 즉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앞이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뒤에 목표가 있다는 걸 믿고 갈 거야 라는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솔직히 나도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을 거고 내가 현실을 잘 될 수밖에 없게 바꿔 나갈 거야 라고 결심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앞으로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해가 떠도 보이지도 않는 아마존 밀림 같은 곳에서 나침반 보고 지도 열어보면서 칼로 덤불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고 그 나아가는 그 뒤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을 거라는 게 현실적인 즉 끈기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기대와 희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끈기를 발휘해 성공을 쟁취하려면 습관화시켜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꺾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낼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실패를 딛고 배워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단순히 막연히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느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결심. 이게 바로 성공을 만드는 진짜 끈기의 원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성공 비결을 논해도 빠지지 않고 사실 그 모든 성공 비결을 관통하는 그 핵심이 바로 끈기입니다. 그런데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을 글이나 메시지, 동기부여 영상으로만 접하면 마치 연애를 글로만 배웠어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끈기라는 단어에 담긴 진짜 현실을 알아야 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끈기란 첫 번째, 처절함입니다. 끈기를 발휘하는 이유는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란 게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이 과정은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고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탕에 뒹굴고 깨지는 모습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히 묘사하는 이미지입니다. 그 처절함과 고통을 각오해야 진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한없이 낭만적이고 멋있게 포장된 이미지만 생각해서는 절대 끈기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끈기의 두 번째 진실은 결심입니다. 끈기를 발휘하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희망이란 것은 막연히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라는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질 구석이 없고 상황이 정말 처절하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끈기의 진실입니다.